니네가 경우의 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쓰는 용어들, 그 다음 기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여기가 두껍죠? 저 볼펜이 필요해서. 볼펜? 볼펜 남은 사람 없니? 나오나?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가 이 기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사건 A라 그러잖아요. 사건 A. 첫 번째 기호는 뭐냐면 요겁니다. 얘는 요 앞에 이 N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A라는 이 기호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요겁니다. 얘는 사건 A의 확률입니다. 오케이? 사건 A 확률인데 그럼 이 기호에 대해서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니네가 이제 확률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 확률이 뭐냐? 어떻게 구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확률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은 총 니네가 그 고3 때까지 3가지 배우시거든요.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하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적 확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니네가 배울 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까지, 그 다음 기하적 확률 아주 맛보기로 매우 조금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초점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중학교 때는요. 맞습니까?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데? 라고 얘기해보면요. 밑줄 하나 칠게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고 이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 한다. 되게 말이 어렵죠? 한국어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거기 밑줄 쳐놓은 것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거 뜻하는 바가 이거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거잖아. 그치?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계속 던져. 그럼 처음에 한 10번 던졌을 때 12번 던졌다고 하자. 12번 던졌다고 했을 때 1이 몇 번 나왔게 이렇게 물어봤어. 1이 몇 번 나왔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니네 얼핏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1이 뭐 운이 좋아하고 한 10번 나왔을 수도 있고 한 8번 나왔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12번만 던지면. 근데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한 뭐 1억 번 반복해. 한 1억 번 반복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1이 나오는 게 좀 그나마 1, 2, 3, 4, 5, 6이 어떻게 되겠어? 좀 일정하게 나오겠지. 크게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왜냐면 잘 봐. 야, 10번 던졌을 때 4번과 6번의 차이는 되게 큰 거죠,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한 1조 번 던졌어. 1조 번 던졌을 때 뭐 한 5천억, 4천억이라고 하자. 뭐 4,500억. 그 다음에 5천억.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차이가 큰데? 예를 들면 1조면 너무 크다. 1억이라고 하자. 1억이라고 하면 뭐 5천만 하고 플러스 한 15야. 여기는 4,950만 하고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15만큼 차이가 나지.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게 무시할 만한 숫자 아니야?
맞지? 무시할 만한 숫자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확률이 이 값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야? 6개잖아.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이지, 1.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 즉 1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이지. 그럼 이걸 내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확률인 거지, 얘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확률 A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확률 A라는 거는요.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S는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라 그래요.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쉽게 말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표본 공간. 그리고 얘는 자, 그러면 이제 니네 그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아, 내가 확률을 구할 때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게 중등교육 과정에선 전부고 걔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사건 A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 이렇게 구한다고요. 알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예제 1번 보시면요.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가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하나씩 다 적혀 있대요. 이랬을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죠. 맞지?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앞으로 니네 이거 확률 풀 때요. 절대로 이거 그럼 10개 중에 5개니까 2분의 1이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봐봐.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오케이? 사건 설정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PA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0개에서 하나를 뽑는 상태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데? 5가지 있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 네가. 맞습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래요.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정의하시면 네가 사건 설정했죠? 그럼 이제 뭐야? PA라는 걸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데? 10가지 있죠.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데? 1, 2, 3, 6, 4가지 있죠. 그래서 10분의 4 이렇게 구하시는 거지, 그치? 약분까지 해주시면 얼마? 5분의 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하나 치는데 그 어드바이스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걸 NS로 저렇게 약어로 쓰죠. NS 적어 놓으시고요. Number of Sample Space입니다. 응? 그 어드바이스 옆에요. 빈칸 있잖아요. 왜 거기다 뭐 썼어? 아니야. 어드바이스 두 번째 줄 있죠. 확률과 경우의 수의 큰 차이는 확률은 표본 공간에 대한 한 사건의 비율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확률과 경우의 수의 큰 차이는 확률은 표본 공간에 대한 한 사건의 비율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도형 전체에서 그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이렇게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있는데 얘를 6등분 했대요. 정확하게 6등분. 오케이? 그랬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놨어. 네가 이 원판에다가 다트를 던지는 상황인데 다트를 던질 거야. 그리고 이런 경계선에 맞지 않아. 그걸 바깥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무조건 이 안에 맞추는 거야. 이랬을 때 네가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를 맞출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3의 배수를 맞출 확률은 물어봤어. 그러면은 네가 지금 3의 배수를 맞추는 사건을 A라고 할게. 그럼 PA는 어떻게 될 거냐면 NS분의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 비율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가 다 지금 어때? 넓이가 같지. 넓이가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전체가 몇 칸이야? 6칸이지. 그리고 A, 내가 지금 3의 배수가 나오는 칸 수는 몇 칸이야? 2칸이지. 이렇게 지금 그냥 넓이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적 확률 이렇게 불러요. 기하적 확률. 그래서 기하적 확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에서의 확률 그 왼쪽에 그 있죠. 맨 세 번째 줄에 기하적 확률 적어 놓으시고요. 그 아래에다가.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란 도형 전체의 넓이에 대한 사건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의 비율이라고 정의하시고 니네가 써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나오는 기하적 확률은 이게 전부입니다. 더 어렵게 못 내요. 그나마 낼 수 있는 건 조금 어렵게 낼 수 있긴 한데 그거는 기출문제에서 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3번 볼 건데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이죠. 예제 2번 보시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사건을 A라고 할게요. 밑줄 쳐놓고 A로 적으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밑줄 쳐놓고 A. 그러면 얘 확률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주사위 몇 번 던져? 주사위 몇 번 던져? 2번 던지니까 표본 공간 얼마야? 36이죠. 그 다음에 합이 4이려면 뭐뭐 나와? 1, 3, 2, 2, 3, 1 이거밖에 없지. 세 가지. 그러면 36분의 3이 뭐야?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도 봅시다. 예제 3번 보시면요. 밑줄 하나 칠게요. 2x 플러스 y는 8일 8 밑줄 쳐놓고 사건 A라고 적으세요. 주사위 던져 2번 던져갖고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게 8인 사건을 구하고 있는 거지. 네가 사건의 확률을. 맞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그냥 A라고 적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할 건데 주사위 2번 던지니까 표본 공간은 36.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건 x가 1일 때 y는 6,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2, x가 4일 때 y는 0인데 주사위니까 얘는 안 되고, 그치?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36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예제 4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이런 정사각형인데 얘를 9등분했답니다. 이렇게 9등분했고요. 얘가 0, 0, 0, 0이고 1, 2, 2, 2, 1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가 다트를 던지는데 한 번 쏩니다. 한 번. 근데 화살은 표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꽂히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너한테 0이 적힌 부분에 꽂힐 확률이지. 그럼 내가 얘를 사건 A라고 하면 네가 지금 구하는 게 PA를 구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인데 얘는 지금 기하적 확률이잖아요. 넓이에 대해서 내가 접근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은 전체 몇 칸인데? 9칸이죠. 그 다음에 0이 적힌 칸은 몇 칸 있는데? 4칸이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사건 A의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얘는 모든 경우의 수죠. 모든 경우의 수지. 그러면은 전체 표본 공간을 내가 이렇게 도식화 해놓으면 A는 어디 있겠어요? 얘 일부분이겠죠. 이렇게 일부분. 맞죠? 일부분이겠죠. 얘는 전체 경우의 수고 얘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의 수잖아. 맞지? 자, 그런데 물론 A가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전체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맞지? 야, 그러면은 확률 사건 A, 그러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최대가 뭐야? 얘지. 맞지? 그러면 이 값의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1.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존재하긴 할 건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확률이 얼마야 걔는? 아니야. 걔는 확률이 얼마야? 0이지. 6분의 빵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확률은 항상 어떻다? 확률의 범위는 1 이하 0 이상이죠. 그치? 야, 그때 그럼 1이란 이야기는 뭔데? 1이란 이야기는 확률이 얼마였다? 100%였다는 이야기죠, 이건. 0이란 이야기는 0%란 이야기죠. 맞지? 그럼 확률이 1인 거는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인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죽을 확률. 나 곧 죽잖아. 맞지? 한 70년 뒤에 죽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0일 확률은요? 니네가 수학 100점 맞을 확률. 아니야? 그럼 그따위로 갖고 수학 100점 맞을 확률. 0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밑줄 하나 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항상 얘는 어떻다? 0 이상 1 이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빵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데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래요. 표본 공간 얼마? 10. 4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 있죠. 10분의 2니까 얼마?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11이 적힌 카드가 있냐? 없죠. 그럼 확률 얼마? 0. 그치? 그 다음에 10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몇 가지 있어? 10가지잖아, 이거. 사건의 경우의 수가.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무조건이지, 이건. 맞습니까? 오케이? 예제 2번 하세요. 사건 A. 그 다음에 새로운 기호 하나 정의할게요. 이렇게. 봐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얘는 A라고 읽고요. 얘는 A의 여사건 이렇게 읽어요. A의 여사건. 의미가 뭐냐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C는 뭐냐면 C는 컴플리먼트 의미예요. 이거.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뭐를 보완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이거지. 맞지? 그러면은 반드시 얘네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거 두 개 합하면 뭐가 돼야 돼? 표본 공간이 돼야 되지. 맞지? 표본 공간이 돼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니네가 야, 죽거나 살 확률은 얼마야? 1. 죽거나 살 확률은 1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게 사건 A와 그 다음에 사건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이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양변을 내가 NS로 나눠버리면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1이어야 되고요. 앞에 거는 PA고 뒤에 거는 A의 여사건의 확률인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죠? 맞지? 이 관계식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놔.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것 같다. 이 얘기지 지금. 그럼 요 식이랑 똑같죠? 여기서 그냥 하나 넘긴 겁니다. 맞죠? 이거 되게 많이 쓰니까 중요하니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A의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의미죠. 맞지?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어디 갔냐? 얘를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부를 건데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부를 건데 이때 이 여 있잖아. 여
여가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얘 빼고 나머지 2잉여지, 2잉여. 사건 A 빼고 나머지잖아, 나머지. 여, 2잉여 할 때 여. 그겁니다. 한자는 잘 모르지만. 알겠죠? 예. 그러면 이 6건의 확률을 보통 언제 쓰느냐?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확률. 예를 들면 뭐뭐 하지 않을 확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뭐 하지 않을 확률 이런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는 적어도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확률. 이런 애들의 경우에 6건의 확률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죠?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지웁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래요. 그럼 승패가 결정나는 이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PA? 사건 A 확률이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번 던지니까 36인 거 확실하고. 그럼 승패가 결정 나야 돼? 네 머릿속에 이거잖아. 아, A가 6이 나왔을 때 B가 1, 2, 3, 4, 5. A가 5가 나왔을 때 B가 1, 2, 3, 4. 막 머릿속에 헷갈리죠, 이제. 승패가 결정 난다는 게. 맞지? 그러면 이때는 얘를 구하기가 힘들 때는 내가 뭘 이용할 거냐면, 자, 얘를 내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전체 확률이 1에서 A의 6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맞지? 그럼 봐봐. 승패가 결정나는 거에 6건은 뭐겠어요?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 경우죠. 않는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2개가? 비겼다는 이야기지. 그럼 2개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어땠다는 이야기야? 같았다는 이야기죠. 주사위 눈이 같았다는 이야기지. 야, 그럼 얘는 구하는 게 되게 쉽네? 전체 확률 몇 가지인데, 전체 사건 몇 가지인데 36이고. 승패가 결정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수 몇 가지인데? 6가지지. 1, 1, 2, 2, 3, 3, 4, 4, 5, 6, 6가지잖아. 그럼 36분의 6이니까 전체 확률이 1에서 얘를 빼버리는 게 훨씬 편하죠. 사건 A의 경우에서 지금 확률을 구할 때. 맞아? 이게 6건의 확률이라고요. 얘는 얼마? 6분의 5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예제 2번 보시면 OX로 답하는 5개의 문제에 무심코 답을 표시할 건데 5개의 문제가 있답니다. 근데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을 구해야 될래요.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 맞힐 확률이면 이거잖아. 1개 맞출 확률, 2개 맞출 확률, 3개 맞출 확률, 4개 맞출 확률, 5개 맞출 확률 네가 다 더해야 되지. 맞아? 다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힘들고 봐봐.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밑줄 하나 쳐봐.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이런 표본 공간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리를 해주세요. 봐봐. 전체 하나도 맞지 않는 사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맞춘 사건, 2개 맞춘 사건, 3개 맞춘 사건, 4개 맞춘 사건, 5개 맞춘 사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적어도 1개를 맞출 확률이면 너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얼핏 생각해도 내가 여길 구하는 게 편하겠냐? 아니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는 게 편하겠냐? 얘를 빼는 게 편하겠지. 맞아? 그러면 전체 확률은 얼만데? 1이잖아. 그 중에서 내가 못 빼버리면 되는데 다 틀릴 확률이지. 다 틀릴 확률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고 다 틀리려면 2분의 1이 5승이지 그냥. 맞아? 이거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이거잖아. 이게 많이 헷갈려. 그럼 봐봐. 여기에 네가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해서 전체 표본공간 몇 개 나와? 32개 나오지. 2의 5승. 맞지? 다 틀려야 돼. 다 틀리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잖아. 이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얼만데? 32분의 31이죠.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은.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OX 퀴즈에서 5문제 해가지고 네가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은 이만큼이라고. 생각보다 높죠. OX 퀴즈에서. 알겠죠?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0문제 할 겁니다. 푸세요. 뒤에 2번 보시면요. 다현이와 재성이를 포함한 5명이 있대요. 근데 다현이는 2번째, 재성이는 5번째에 설 확률이래요. 그럼 다현이가 2번째, 재성이가 5번째 서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2번째, 다현이, 그 다음에 여기가 재성이.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전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팩이죠. 5팩. 훌륭해.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잖아. 그럼 다현이랑 재성이 여기 앉혀놔야지. 몇 명 남았어? 그러면 얘네 가지고 관찰되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팩이지.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 얘는 뭐야? 5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 얼마? 20분의 1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또 안 되는 거. 없어요? 10번 못했을 것 같은데 10번 했냐? 했어? 있지 않을 확률이니까 뭐야? 있을 확률 빼버리면 되죠. 전체 확률 1에서. 그게 훨씬 편하잖아. 그죠?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또 새로운 기호들 또 정의하셔야 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래요. 쌤 왜 저번 시간에 못 왔는지 알아요? 알아볼라. 맞아요. 3일 동안 하루 종일 인사하고 조문계 받고 이러니까 죽겠네. 나 지금 위험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새벽에 손님 오면 밥 먹고 이러니까. 어쨌든 볼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일단 일어나는 사건. 말이 더럽게 길죠? 그치? 야,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은 기호화 시킨다고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앞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U는 뭐냐면 컵이에요, 컵. 오케이? 그리고 그 뭐지? 유니파이였나? 하여튼 모르겠고 읽을 때 컵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이제 집합을 배우게 되면 A 합집합 B 이렇게 읽는데 그건 관심 없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지. A 컵 B.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얘는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맞죠? 자, 그럼 잘 봐. 먼저 얘를 계산해 보자.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A 컵 B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있죠. 얘를 좀 빼줘야 되는데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봐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네 계산할 때 이거에다가 이거 더했어. 그럼 어디를 2번 더했어? 중간에 겹치는 부분 2번 더했지. 오케이?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 캡 B라고 불러요. 캡. 캡이요? 모자 같죠? 이거 모자. 캡 B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얘는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사건 A의 확률에다가 사건 B의 확률 더하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빼줘야겠죠, 확률을. 맞지? 이렇게 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굳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빼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 얘는 지금 이런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그럼 얘네 둘은 친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얘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는 거야. 즉 요게 0인 겁니다. 0. 이런 경우에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다행스럽게도 이 이걸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합사건. 합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는요, 항상 배반 사건을 가정합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서 넌 중학교 때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합사건의 확률은 A 컷 B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나 시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긴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가끔 나오긴 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봐봐. 이런 상태면 거기 아래 그 박스 있죠. 박스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니네가 그럼 이건 A 컷 B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고 얘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박스 있죠? 그 아래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요. 예제 1번 보시면 25명이 가입한 동아리를 조사해 나타낸 건데 정혁인의 반 학생 중 한 명을 뽑을 때 영화 또는 체육 동아리의 학생이 뽑힐 확률이래요. 그럼 영화 또는 체육 동아리니까 영화 또는 체육. 이게 영화인 사건, 이게 체육인 사건입니다. 그치? 맞죠? 영화 또는 체육인 사건의 합사건 구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A 컷 B의 확률은 네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이건데 나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냥 각각의 확률 더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그런 거냐면 영화랑 체육을 동시에 들어가는 애는 없잖아. 지금 보니까. 동시에 들어가는 애 없지. 맞죠? 네. 자, 그러면 25명인데 25명 중에 영화인 애가 5명. 그 다음에 25명 중에 체육 동아리인 애가 몇 명이야? 7명. 이거 더해주시면 되죠. 계산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일 거냐면 25분의 12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예제 2번 해보세요. 됐어요? 합 또는 차가 얼마? 5일 확률이잖아요. 그치? 그럼 합이 5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차가 5인 사건을 B라고 하면 네가 구하는 게 뭔데? A 컷 B 이거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합이 A인 사건의 확률에다가 합이 B인 사건, 차가 5인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고 합이 5인 거는 1, 4, 2, 3, 3, 2, 4, 1 4가지. 다음 차가 5인 거는 1, 6, 6, 1밖에 없잖아요. 2가지.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36분의 6이니까 얼마? 18분의 1이죠. 그치? 다시 36분의 6이니까 4가지, 2가지. 계산이 이래? 6분의 1이죠. 미안해. 6분의 1이죠. 그치?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자, 그리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A 캡 B라고 아까 얘기했죠. A 캡 B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도 조금 중요한 게 있긴 한데 뭐냐면 일단 얘 계산은 이렇게 해요. 각각의 확률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가 발생한 확률 또는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B의 확률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봐봐. 지한이랑 나랑 주머니에서 당첨제비를 뽑아요. 5개 있고 꽝이 3개 있대. 오케이? 지한이가 먼저 뽑아. 알겠지? 그럼 지한이가 뽑은 걸 안 집어넣을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지한이가 만약에 앞에서 당첨제비를 뽑았어. 그러면 이거 하나 빠졌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일단은 자, 이렇게 원래 이런 상태에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지한이가 이 상태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8분의 5죠. 그럼 얘가 이제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딱 주머니 받았을 때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전체 7개에서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7분의 4지. 맞지? 그럼 지한이가 당첨제비를 뽑으면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7분의 4란 말이야. 근데 지한이가 만약에 꽝을 뽑았어. 그럼 얼마야 그게? 8분의 3이었지. 원래 이 상태였잖아. 그치?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난 7개 남았고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7분의 5지. 그럼 잘 봐. 지한이가 앞에서 당첨제비를 뽑거나 뽑지 않을 때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어떻게 해야 돼?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지.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서로 확률이 종속되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야. 오케이? 근데 자, 이번에는 지한이가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을 거야.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상태였잖아. 그럼 지한이가 확인하고 넣었어. 그럼 내가 내가 딱 주머니 받았을 때 어떤 상태야? 이 상태지. 그럼 나는 얼만데? 확률이 8분의 5죠. 그 다음에 얘가 꽝을 뽑았어. 그래도 어차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받는 거 그대로지. 그럼 나는 얼마야 확률이? 8분의 5지. 그럼 이건 어때? 지한이가 당첨제비를 뽑든 안 뽑든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서로 영향이 없지. 그럼 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독립사건 이렇게 불러. 오케이? 그러면 중학교 때는 다행스럽게도 독립사건이 대부분이고 이 종속사건인 거는 뒤에서 비보건 추출 딱 하나 나와. 비보건 추출 딱 하나 나오는데 그럼 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계산할 때는 A와 B가 뭐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라고요? 독립사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야, 그러면 A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발생하든 안 하든 얘가 일어날 확률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곱사건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곱하시면 돼요. 독립사건일 때는. 또는 얘도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놔 이거. 독립사건일 때는. 입니다.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이고요.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자, 예제 1번.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져요. 2번 던졌을 때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여야 되죠.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거를 사건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인 거를 사건 B라고 합시다. 근데 두 개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지. 그죠? 구해달라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자. 야, 앞에 홀수가 나오든 짝수가 나오든 얘가 소수가 나온 사건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앞에 뭐 짝수 나왔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소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지지. 이 두 개는 뭐야? 독립사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시면 되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다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은 2, 3, 5니까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시면 사격성수인 정희와 재민이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2분의 1이랑 7분의 5래요. 두 사람이 한 번씩 목표물을 쏠 때 한 명만 명중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뭐 이름이 뭐라고? 정희가 맞출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민이가 맞추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뒤에 있는 놈만 맞추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놈만 맞추는 경우, 이 두 가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맞지? 이게 둘 중에 한 명만 맞추는 사건이잖아. 아니, 지금 확률이잖아. 얘는 못 맞췄는데 얘는 맞추는 사건의 확률, 얘는 맞췄는데 얘는 못 맞추는 사건의 확률이지. 근데 얘네가 각각 서로 뭐 맞추고 못 맞추고가 서로 영향을 미쳐? 확률이? 없죠.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독립사건이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고요. 얘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 지금 누구야? 정의가 못 맞추는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재민이가 맞출 확률은 7분의 5. 그 다음에 정의가 맞출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재민이가 못 맞출 확률 7분의 2. 요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그냥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그러면? 1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확률 문제 풀 때요, 이렇게 기호화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풀 수가 없어요. 기호화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건 설정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중학교 때 막 대충 이렇게 푸는 거 뒤에 조금만 이제 어려워지면 애들 이제 난리 납니다. 알겠죠? 자, 밑에 거 예제 3번 해보세요. 해봐. 안 혼났어? 혼나야 되는데. 뒤지기 좀 혼나려고 그러는 좀 더럽게 한다고, 애들. 자,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랑 5분의 1합니다. 그래서 내가 A가 합격하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PA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4분의 1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PB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5분의 2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죠. 근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사건 좀 구해달래요. 그럼 적어도라 그랬으니까 표본관을 좀 분류 좀 해보면요, 둘 다 합격 못하는 사건의 확률, 둘 중에 한 명만 합격하는 사건의 확률, 둘 다 합격하는 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뉘겠죠. 그럼 적어도 한 명이면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건데 설마 이걸 다 구하고 있진 않겠지. 맞지? 전체에 그냥 1에서 못 빼버리면 돼. 둘 다 둘 다 합격하지 못할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걸 기호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전체 1에서 둘 다 합격하지 못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합격하지 못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상태가. 맞죠? 그럼 얘는 독립사건이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합격하지 못하는 건 얘는 얼마인데? 4분의 3. 얘는 합격하지 못하는 게 얼마인데? 5분의 3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20분의 9 해서 20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별표입니다, 이거. 됐고요. 쉬었다 합시다. 힘들다니까. 네. 쉬세요. 야,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내가 열어줄게. 비보건 추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써먹으셔야 되는데, 아까 내가 미리 밑밥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자, 보건 추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를 추출한다는 행위는 이런 주머니가 있을 때 당첨이 있고요. 뭐 A개라고 합시다. 꽝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거 있죠. 한 개씩 꺼내는 행위를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하는데, 보건 추출이란 건 뭐냐?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보건 추출이에요. 오케이? 그럼 비보건 추출은 뭐겠어요?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겠죠. 이게 비보건 추출입니다. 그럼 아까 어땠냐면, 보건 추출인 경우에는 1회와 2회에서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돼? 변화가 있어, 없어? 1회의 결과에 따라서 2회에 당첨될 확률이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각각의 시행에서 뽑을 확률이 다 독립사건이겠죠. 서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얘는 영향을 받습니다. 종속사건이죠. 예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봐봐. 첫 번째로요. 이렇게 있는데 당첨이 10개 있고요. 꽝 10개 있다고 합시다. 다음에 1회, 2회라고 했을 때 내가 1회에서 당첨 제비를 뽑고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안 집어넣을 겁니다. 즉 비보건 추출인 상황이에요. 그럼 비보건 추출인 상황은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1회에서 당첨을 뽑고 2회에서 당첨을 뽑고 그 다음에 1회에서 꽝을 뽑고 2회에서 당첨을 뽑고 얘네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앞에서 당첨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그랬을 때 얘는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19분의 얼마야? 9죠. 하나씩 빠졌을 거 아니야. 하나 빠지고 그치? 하나 얘가 가져갔잖아. 그럼 전체 19개 남았고 당첨 확률 9개 남았죠. 당첨 제비가. 그럼 19분의 9죠. 그 다음 얘가 꽝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그때 당첨을 뽑을 확률은 19분의 10이 되겠지. 맞지? 야 그럼 봐봐. 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지. 그러면 각각의 시행에서의 이 확률은 어떻게 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독립사건이 아니고 종속사건이라고요. 비보건 추출일 땐. 자, 그래서 비보건 추출일 땐 항상 앞의 결과에 따라서 뒤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이거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건 추출 봅시다. 그럼 보건 추출을 하게 됐을 땐 어떻게 되냐면, 자, 앞에서 당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꽝이 나왔을 때 각각의 확률을 살펴보면요. 야, 얘는 당첨 확률 얼마? 2분의 1이지. 근데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 넣었잖아. 그럼 다시 얘가 받아들인 주머니는 이 주머니 그대로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2분의 1이죠. 얘는 꽝일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얘도 당첨될 확률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야 앞에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뒤에서 당첨될 확률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각각의 시행에서의 결과가 어때? 각각의 시행에서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지. 그 얘는 독립사건이라고 해 서로. 오케이? 됐습니까? 아 그래서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독립사건이고요. 그다음 비보건 추출은 종속사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그 박스 보세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밑줄 보건 추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속해서 다시 꺼내는 경우의 확률인데 이때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같기 때문에 화살표에 오른쪽에 돼지꼬리 빼고 독립사건이죠. 두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밑줄, 비보건 추출이죠.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야.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종속사건이죠. 그래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요. 예제 1번 보면 상자 안에 파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밑줄, 다시 넣은 후 보건 추출이라는 이야기죠.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흰 공, 두 번째에서 흰 공 나와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흰 공은 얼마야? 확률이? 10분의 6이죠. 얘는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뒤에 확률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 얘는 뭐야? 10분의 6이죠. 그냥 그대로. 그럼 얘는 확률 얼마? 10분의 6의 제곱이네. 맞아? 그래서 25분의 9죠. 오케이? 아, 예제 2번 볼게요. 네. 아, 기다려봐. 예제 2번 볼게요. 50개의 장난감 중 불량품이 15개 섞여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2개의 장난감을 연속해서 꺼낼 건데 첫 번째만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래요. 그 다음에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밑줄. 뭐란 이야기예요? 비보건 추출이라는 이야기죠. 비보건이죠. 그럼 첫 번째만 불량을 꺼내야 되니까 여기서 불량 꺼내고요. 여기서 정상적인 거 꺼내야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량을 꺼낼 확률은 50분의 15고요. 얘가 분량이 나오고 그럼 얘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에서 받아들일 주머니는 이 상태죠. 그럼 얘가 이제 당첨을 뽑을 확률은 49분의 35죠.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4분의 3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다음에 예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3번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흰 공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들어가 있답니다. 연속해서 2개 꺼낼 건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비보건 추출이죠. 서로 같은 색일 확률 물어봤어요. 그치? 그러면은 1회나 2회 둘 다 흰색인 거랑 1회나 2회 둘 다 검은색인 거랑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비보건 추출인 상황인데 얘가 첫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비보건 추출이니까 7분의 4죠. 그 다음에 얘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2죠. 그치? 그래서 두 개 이제 곱해주고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8분의 13 그렇게 나오겠네요. 뒤에 와서요. 아, 질문 좀 하라고. 있잖아, 니 틀린 거. 지은아, 뭐 틀린 거 없어? 5번?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왜 얘기를 안 해? 태훈, 네. 넌 없어? 10번이요. 그래. 얘기를 하라고. 내가 혼내냐? 씨, 틀렸다고. 5번 볼게요. A 주머니에는 빨간 곳을 하나, 그 다음에 노란 곳을 5개 들어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야, 니네 풀 때 나처럼 이렇게 따라해야 된다, 이거. 이거 그림 안 그려놓고 하면 헷갈려요. 이렇게 되죠. 그지? A, B 주머니에서 각각 구슬을 하나씩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사건 A에서 뭐 빨강색이 나올 확률, 사건 A라고 합시다. 다시. 주머니 A에서 빨강색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얘는 주머니 B에서 빨간색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두 개가 이제 같은 색깔이 나올 확률이니까 너한테 구해달라는 건 사실 이거죠. 둘 다 빨간색 아니면 둘 다 노란색 이거죠.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독립사건이니까 그 얘네끼리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PA 곱하기 PB 플러스 A의 6건 곱하기 B의 6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2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5, 6분의 4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다 계산하시면 36분의 20, 2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18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요? 10번? 아, 서로 다를 확률이고요. 서로 다를 확률이니까 잘 봐. 자, 서로 다른 거니까 같은 게 이거지. 그 다를 확률은? 이러면 되죠. 얼마? 18분의 7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10번에 흰 바둑돌 6개랑 검은 바둑돌 9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연속해서 꺼낼 때 흰 바둑돌 1개, 검은 바둑돌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흰 거, 검은 거 이렇게 나오거나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나오거나 이 확률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에서 흰 거가 나올 확률은 15분의 6이고요. 두 번째에서 검은 게 나올 확률은 밑줄 하나 쳐야죠.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비보건 추출이죠. 맞지? 여기서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은 14분의 9죠. 그럼 얘는요. 처음에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9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흰 돌이 나올 확률은 14분의 6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곱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해갖고 더해주시면 35분의 18 나옵니다. 계산을 알아서 하시고. 오케이? 또 7번 다 맞았어? 오, 대단한데? 그 다음에
6번도 맞았어? 어? 알았어? 오, 훌륭해요. 자, 다음 페이지요. 네. 가세요. 아니야, 너 먹어. 그거 다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아니야, 너 먹어. 가, 집. 아. 다 했냐, 너? 가. 자, 테마 1 봅시다. 테마 1 내용이 뭐냐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다. 이게 네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 확률의 제일 기본 정의죠. 그래서 연습 1번 보시면 왜 빨간색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이래요. 그러면 합이 10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네가 구하는 게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A의 비율이죠. 이렇게 도식화하셔야 됩니다. 사건 설정하시고요. 그냥 푸시면 진짜 난리 난다. 나중에. 알겠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지금 표본 공간은 36개고요. 다음에 합이 10인 거는 4, 6, 5, 6, 4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세 가지죠.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고요. 연습 2번 보겠습니다. 연습 2번 보시면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래요. 그럼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네가 구하는 게 이건데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A의 비율 이거죠. 그럼 표본 공간은 12장에서 하나 뽑으니까 12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냥 12가지인 거 바로 알잖아요. 한번 하나 뽑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의 약수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세셔도 되는데 자 12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럼 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얼마 나옵니까? 6개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나중에 숫자가 커지면. 맞지? 네 시험에서 만약에 108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뭐 다 하고 있을 거야? 1부터 108 이러고 있을 거야 시험장에서? 미친 거지 이거는. 그치?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잖아요. 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2죠. 이거 중1 때인가 하지 않나? 중1 때 하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입니까?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코멘트에 적어놨습니다.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보면 a의 x승 곱하기 b의 y승 곱하기 c의 z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점검하시고 다음에 연습 3번 봅시다. 연습 3번 보시면 빨간 구슬 3개 그 다음에 노란 구슬 5개 5개. 근데 주머니에 빨간 구슬을 몇 개 더 넣은 후에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게끔 하겠대요. 더 넣어야 되는 빨간 구슬 몇 개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고 빨간 구슬 몇 개 더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더 넣는 거를 x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때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데 전체 표본관이 8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이 3 플러스 x죠. 이렇게 사건이.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분의 2가 돼야 된다며?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해준 게 같아야 되니까 9 플러스 3x가 16 플러스 2x죠. 그럼 x는 얼마?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몇 개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야? 빨간 것을 7개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죠. 맞지? 말 그대로 쫓아가시면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쉬운다.
4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관역이 있는데 중심이 똑같은 동심원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뭐 근데 이게 같대, 이 간격이. 이랬을 때 한 번 쏴가지고 8점을 받을 확률이죠. 8점. 8점이면 구간이 어디야? 여기입니다. 이거지. 맞지? 그럼 봐봐. 여기를 맞춘다는 이야기는 전체 면적에 대한 요 면적의 비율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지, 네가 지금. 그게 이 8점을 맞출 확률이죠. 그럼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반지름을 내가 하나를 이만큼을 3R이라고 할게요. 이거 한 칸을 R이라고 하면 이거 3R이잖아요. 그렇지? 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9R 제곱 파이죠. 그렇지? 전체 면적이 이거잖아. 근데 이 두 번째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 원의 넓이에서 못 빼주시면 돼요. 제일 작은 원의 넓이 빼주시면 되죠. 그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만큼의 넓이가 4R 제곱 파이 마이너스 R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얼마인데 얘가 3R 제곱 파이죠. 이만큼이. 그러면 여기를 맞출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이 9R 제곱 파이고요. 이만큼의 넓이가 3R 제곱 파이니까 이게 여기를 맞출 확률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7페이지에 네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하세요.